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올해까지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내년에 퇴사할 예정이라 고민이 많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그리고 만약 피부양자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피부양자와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각각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 건강보험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각각 계산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다음 세대별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정리해보면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가는 10억 원인데요. 피부양자 조건을 심사할 때 재산 요건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시가 10억 원의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 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부부 각각 3억 원의 재산을 반영합니다. 다음은 부부의 소득을 정리해보면 남편은 국민연금 100만 원과 이자 소득 83만 원을 받고 계시므로 연간 합산 소득은 2,200만 원 정도이고 아내는 국민연금 월 40만 원, 연간 합산 소득 48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과 소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은 부부 각각 계산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므로 남편과 아내의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3억 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첫 번째 요건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가볍게 통과하셨습니다. 피부양자 두 번째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먼저 합산소득의 종류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며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전액 합산되며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지만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기타 소득은 60에서 80%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은 국민연금과 이자 소득의 합계가 연간 2,200만 원이고 아내는 국민연금을 연간 480만 원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연간 합산소득 480만 원은 문제가 없지만 남편의 연간 합산소득 2,200만 원은 소득요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 탈락하고 아내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소득 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탈락하게 된다면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남편의 금융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해서 이자 소득을 줄여서 남편의 연간 합산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줄이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강보험료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재산 요건으로 인해 부부 중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의 소득과 재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의 재산과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소득 요건 등으로 인해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세대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합산소득에 100% 반영되는 건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2022년 9월부터는 공적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자녀의 직장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할 수만 있다면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등록에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소득, 재산, 부양 기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 사업소득이라고 함은 업종별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연소득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이란 일용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 징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연간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간당간당하신 분들께서는 증여, 절세 상품들을 통한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